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TV입니다.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는 느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동안 제가 이제 논문 발표를 위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논문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그 내용, 중국 답사, 산동성 답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알고 갔기 때문에 찾아냈지 공부를 안 했다면 이 내용을 모르고 다 지나갔을 겁니다. 그 지역에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그 지역을 이게 관광을 하고 가는데 그 구절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 많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답사팀들도 이제 갔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역사에서 상고사의 비밀은 여러분들 역사 기록에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산동성은 여러분들 이 동족 문화이기 때문에 중흥과 우리 문화의 접경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많이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그 내용, 서경에 있었던 그 내용, 순임금, 중원천자인 순임금이 바로 섭정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올렸던 동방천자에 대한 기록, 제가 논문을 발표했죠. 그 논문을 보지 못한 분들은 제게 요청하시면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야, 중국의 학자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구나. 순임금이 만난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관광지에 고대 기록을 했는데, 사료 기록을 했는데 글자를 바꿨구나, 조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중원의 비밀을 몰라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번역해 온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회피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웃라인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사한 지역은 여러분들 아마 중국 가보시면 한 번씩 가보셨던 내용의 산동성의 표돌천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태산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진에 보시면 물의 세 군데가 솟죠. 이제 청나라 때 이제 황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곳이고, 저곳이 또 유명한 곳이 뭐냐면 바로 요임금 순임금과 관련된 무대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대부분 이제 관광지에 가보면 저 지역은 이제 청나라 황제하고 연결된 지역으로서 소개를 많이 하고, 지하수가 저렇게 많이 솟아오르니까 옛날에는 약 2m를 솟았다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안 가고요. 계속 지금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표돌천 주변에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누각이 있습니다. 바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모셔져 있는 누각인데 거기에 이 서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은 왜 여기에 써놨느냐? 바로 산동성을 무대로 한 기록이기 때문에 서경의 무대의 그 기록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각에 그 글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글자를 밑자를 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글자를 바꿨는데 도대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챌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들 영상도 보시고 이제 천천히 한번 이제 감상해 보시면서 이제 느껴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아웃라인 설명해 드리면, 자, 밑에 오른쪽 지도 보시면 저쪽 지역은 여러분들 요임금의 탄생지라든지 또 활동 지역이고요. 묘소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임금과 바로 또 연결되는 순임금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고대사에. 그러면 요임금과 수임금, 순임금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단군조선 시기였죠. 초대 단군조선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보면요. 자, 저기에 관련된 사건이 저 표돌천 한누각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여러분들 영상을 또 보실 겁니다. 자, 역사 기록을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순임금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젊었을 때는 패권을 가지고 그 지역, 자기 형제를 치고 그 지역을 잡았지만은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쇠해 가면서 권력을 잃어갑니다. 또 힘도 들고, 그래서 누구를 내세우냐면 바로 순임금을 내세워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딸 2명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시집까지 보내가지고 어때요?
말 그대로 이 권력 이양을 하려는데 뭐 말은 이제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되었다지만 나중에 보면 역사 기록에서는 비극입니다. 비극으로 일어나고 또 순임금에서 우임금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또 비극인데 유학자들이 요임금, 수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서로 선양을 했다고 역사에 거짓말 기록을 남겨놨죠. 하지만 실제 기록은 피의 역사였습니다. 피의 역사.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일단은 요임금을 대신해서 섭정한 인물이 바로 순임금이고 나중에 요임금이 죽으면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중운의 천자, 왕이 되는 인물이 바로 그때는 천자라는 용어가 없었죠. 왕이 되는 인물이 바로 순이죠. 이 순은 말 그대로 동이족이라고 중국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동족이라고. 중화족이 화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이민족이지만은 또 중국 역사의 초기 역사를 장식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요임금을 대신한 순이 습정을 시작하는데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들 어디에요? 서경, 상서라고 부르는 서경의 순전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록 보시고 이제 영상을 보실 건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블로그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 있어가지고 캡처해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왈, 여기서 제왈은 요임금입니다. 위에 보시면 요임금이 말하기를 자 격여순 순에게 말하노라. 뭐 이게 번역이 잘 관우라는 표현은 안 되겠죠. 보면요 번역이 약간 잘못됐지만도 일단은 영상 그대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순사고년대 이를 묻고 그대를 쫙 살펴봤다는 겁니다. 쭉 해가지고 뭐냐면 내은지 가적 3제 몇 년을 봤다. 3년을 그대를 살펴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사를 해봤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뒷조사를 싹 다 해봤다. 그러면서 시험했다는 거죠. 3년을 이제 시험을 했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순양우덕. 순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자 뭐다. 뭡니까 보면 순양우덕 해가지고 사람에게 크게 사양을 했다. 그리고 뭐다. 우덕 뭐냐. 그 다음 뭐냐. 불사. 이어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내 자리 줄게. 3년 동안 내 일 지켜보면서 봤는데 야 마음에 든다. 내 자리 줄게 하니까 순이 뭡니까? 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받지 않고 이어받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김양에 어때요? 사행했다는 겁니다. 노노 했다는 거죠. 노노했다.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보시면 어때요? 불사했지만도 정월 상일에 요리 나오죠. 정월 초하루에 어떻게 했다? 역사 기록에는 뭡니까? 계속 순임금에게 요가 쉽게 말하면 딸도 보내면서 두 딸도 보냈기 때문에 뭐다? 내 자리를 받아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다가 결국은 정월 초하루에 받았다 이겁니다. 임금의 자리를 종묘에서 받았다. 요리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습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 뭡니까 보면 성기옥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 문조, 수종호 문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어받은 습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뭐죠 보면요 제사를 지낸데 문조에 제사를 지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게 문조. 종묘에서 받았다는데 이제 이게 번역에서는 저리 쉽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자세히 말한다면 어때요? 저기서 말하는 순문조라는 것은 뭐죠 보면요 요임금의 조상입니다. 순임금의 조상이 아니라 요임금의 조상에 가서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섭정을 한다는 걸 받았다는 거죠. 천자는 아직 안 된 거고요. 왕이 안 됐고 왜? 섭정이기 때문에 가서 일단은 뭐다? 제가 대신 섭정을 합니다. 요임금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때요? 요임금의 조상이 모셔져 있는 종묘에서 받았는데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런 걸 자세하게 안 따집니다.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기옥형 혼천이죠. 보면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거. 옛날은 뭡니까? 왕이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춘분, 추분, 동지, 하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왕 되면 어때요? 나중에 바로 잘립니다. 왜? 옛날에는 오직 뭐냐? 백성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면 어때요? 그게 저 현명한 왕입니다. 그걸 잘하는 거. 그래서 먼저 성기옥행을 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보면요, 칠정을 바로 잡았다. 칠정, 전체의 운행을 바로 잡았다. 이거는 뭐냐면 뭐 아마 때를 이제 다시 조정했다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칠정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기록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뭐죠 보면요, 이제 섭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 동유족 문화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원에 전파되는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섭정, 왕이 되는 대타가 되면 어때요? 왕이 되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올려야 된다. 누구에게요? 동양문화에서는 특히 산동성이 동이문화, 고조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면, 왕이 되면 어디에 누구한테요? 바로 하느님께 달려가 가지고 제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사유상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상제, 하느님께 가셔가지고 하느님께 가서서 뭐다? 고했다. 제가 뭐냐 이제 섭정을 합니다라고 고합니다. 이 문화가 중국 한족에 전파돼가지고 진시황, 항고조, 유방 그 이후로 때요, 중국의 황제들은 전부 다 뭐다? 자기가 왕이 되면 어디에? 이 요임금, 순임금의 전통을 따라서 항상 어디에? 태산에 올라와가지고 상제께 먼저 구합니다.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고 구하는데, 그 문화의 시발점이 여기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죠 보면요, 자 인후육종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모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망우산천, 산천을 돌면서 때 또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편호군신, 그 다음에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모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지보서. 자, 오서의 서옥을 모았는데 저 번역하는 분들 이런 번역 잘 안 하죠. 지보서가 뭐냐면, 오서라는 것은 서옥을 모으고 5가지 옥이죠. 옥인데 저 뭐냐면, 저 옥은 뭐냐면 바로 왕 밑에 있는 공우백자남을 상징하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주는, 자기처럼 어때 주는 뭐죠 보면요, 옥을 이야기합니다. 옥규라죠. 옥규는 왕이 들은 옥규가 있고, 공후 백자남, 공작, 그다음에 후작, 공후백전 5가지 등급의 뭐죠 보면요, 밑에 기급 비스라치들이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서입니다. 모으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섭정을 했기 때문에 누구로 뭡니까? 요임금의 밑에 있는 레벨들을 다 모아야 되죠. 그 레벨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학입니다. 사학하고 주목을 모으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때 이제 요임금은 아마 9주를 다스렸을 거고요. 나중에 순임금이 12주까지 이제 확대를 시키는데, 자, 그래서 다 사학에 어떻습니까? 그 동서남북에 어떻습니까? 레벨되는 그 사람들을, 사학과 주목들을 만나보신 후 되지만 어때요? 만나본 게 아니죠. 다 불러드렸죠. 야, 다 모여. 그러면서 어때요? 서옥을 여우 제후들에게 나누어 돌려줬다. 이게 뭐죠? 공우백자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뭐라죠? 장관을 임명하는 것처럼 싹 불러가지고 어때요? 다시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구절 번역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한문만 번역하고 단어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경전 번역한 거 보면 왜 뒷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배경 설명이 없다 보니까 5가지 서옥을 모고 뭐 한다는데, 이 뭔 재미입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리 나가죠. 그게 아니죠. 순임금이 쉽게 말하면 정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섭정하기 때문에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지방 장관들을 싹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레벨들을.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평정해 주는 거예요. 그 옥을 주면서 너는 뭐다? 공작, 자작, 그러면 공우백자는 어때? 그걸 레벨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권 장악했죠. 이제 정권 장악하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살림살이를 이제 다시 맡겼기 때문에 뭐를 했냐?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양반이 뭐냐면 새 2월에 어디냐? 동쪽을 어때? 순수로 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순수를 가는데, 이 순수의 목적은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의 문화로 보면 천자가 어떻습니까? 지방을 순시하는 건데, 문제는 이 성격이 여기서 동순수라는 것은 천자가 지방을 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을 반대되는 큰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을 이제 여기에 기록해놨는데, 요걸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2500년 동안 피해갔다는 거죠. 자, 동순수, 그죠? 동순수 어디입니까? 동순수 지우대종 해가지고, 자,
동쪽을 순행하여 태산에 이르러 태산에서 제사를 모시고 무슨 제사 모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상제님께 하느님께 먼저 뭡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합니다. 제사 모시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사근 망지로 시하고 어떻습니까? 제사 모시는 여러 가지 이제 예례가 나오는데 시, 망지로 산천 나오죠. 산천에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 역사에 2500년간 숨겨진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사근동우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저기서 사는 뭡니까 보면 마침내 드디어 우리말로 말하면 어때요? 야호! 드디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 안 해요. 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학자들 수천 명이 있더라도 이 번역을 전부 다 지금처럼 다 번역합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뜻을 모르니까. 한자를 알면 뭐합니까? 한자의 의미를 모르는데 의미, 이 구절은 어느 때 써야 된다, 이런 구절을 한자 아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번역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자, 여기서 사는 어때요? 마침내. 마침내 어떻습니까? 드디어, 야호! 입니다. 이게 드디어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다. 그때 뭘 쓴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살을. 자, 그래서 마침내 근은 뭡니까? 만나보다는 근인데 문제는 뭐냐? 이 만나보다 이 근자가 대단히 민감한 근자예요. 왜? 저 근자는 언제 써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행사, 최고의 행사에만 쓰는 근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만났다면 어때요? 저 근자를 안 쓰겠죠. 다른 글자를 만나겠죠. 많습니다. 만났다는 의미가. 근데 저 근자는 어때요? 오직 특별한 의미에만 근자를 쓰는데 2500년간 역사 속에 때 중국의 학자들, 우리나라 고전 학자들이 저 구절을 어떻습니까? 알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번역을 전부 다 개판으로 해왔습니다. 숨겨왔죠. 몰랐죠. 자, 근을 했는데 근은 저건 어때요? 일단은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만났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말씀드리는 게요. 동쪽의 후를 만났다. 자, 동우. 참 민감하죠. 왜? 순임금이 지금 요임금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는데 아직 왕도 안 됐는데 동쪽의 후를 만났는데 이 후를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순임금이 천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천자가 순이 어떻습니까? 동우를 만나기 때문에 저 후자를 어떻습니까? 천자 레벨 밑에 있는 후, 제후 후자로 번역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저는 서경을 다 봤습니다. 서경에 등장하는 저 후자는 전부 다 천자 아니면 왕을 상징하는 후자입니다. 제후 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떼요. 여기 번역이 동쪽 제후를 만났다고 이분은 번역했는데 이분은 서경을 다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본 분이요. 그냥 한자만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한자만. 하지만 서경에 있는 모든 후는 어때요? 천자 아니면 왕을 합니다. 어느 왕요? 중운의 순임금, 요임금을 상징할 때 그 후를 후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순임금이 동쪽에 후를 만났는데 수는 아직까지 어때요? 왕이 안 됐기 때문에 천자라고 말도 못하고 왕이라 말도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동쪽에 후를 만났는데 그 후자는 뭐다? 서경의 후는 천자를 말한다. 아니면 적어도 요임금, 순임금 위에 있는 레벨의 요임금을 이야기할 때 후를 표현한다. 그런데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근자를 박아버렸어요. 또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사자를 박아버렸어요. 야호! 드디어 배웠다. 만났다. 누구를? 동우를.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학자들하고 중국의 학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다? 순임금이 동쪽을 돌아서 제후를 동쪽의 제후들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2500년 동안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이 사기를 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말이 꼬여요. 왜? 보십시오. 협 10월 정일. 자, 협은 어떻게 조정했다는 겁니다. 뭘 조정했다? 시간과 날짜를 정일했다.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책력을 바로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력을 바로잡기 위해서 천자가 지방을 돌아다닌다? 그 미친놈입니다. 그런 천자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제후가 천자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겠죠. 받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맞추고 오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순임금이 동우를 만났는데 뭐라느냐? 책력을 통일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밑에 번역 보십시오. 철과 날을 맞추어 날짜를 바로 잡았으며 뭐냐?
성격이 이상해지죠. 보면요. 똑바로 안 잡습니다. 해석이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는 전부 다 유학자들이 전부 다 이상하거든요. 느낌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한자로만 번역하고 넘어갈라 버립니다. 왜?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동률 도량령. 도량령을 통일했다. 여러분들. 도량령까지 통일해버립니다. 천자가 도량령을 통일하게 해서 지방을 돌아다닌다. 그 미친 천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수오래. 오래를 익혔다. 닦았다. 천자가 지우를 만났는데 오래를 닦았어요. 더 가면 갈수록 더 태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가면 갈수록 개판을 해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혹 뭐죠? 그 다음에 오혹 300은 비단입니다. 이생은 두 가지 살아있는 짐승, 일산은 죽어있는 짐승. 그 다음 뭐죠? 지, 여기서 뭐냐? 지자는 패백지자입니다. 그리고 여옥이 5가지 기물로서 뭐냐? 기물이고 그 다음에 뭐냐? 졸내복 다 마치고 뭐냐? 복귀했다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번역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느냐? 악률과 도량령을 통일하시고 5가지 서옥과 3가지 비단과 2가지 산짐승과 1가지 죽은 짐승을 예물을 정리하였다. 5가지 예를 닦으며 5가지 기물만은 끝난 뒤 돌려주셨다. 천자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상한 천자죠. 보면요. 왜? 또라이 천자입니다. 이런 천자 없습니다. 제후가 와서 천자에게 맞춰가 어떻습니까? 도량령도 통일하고 책력도 통일하고 예를 올려야 되는데 동우를 만났는데 순임금이 어때? 이걸 다 해요. 도량령도. 야, 내가 가르쳐줄게. 통일 요렇게 하자. 도량령 요렇게 통일하자. 내가 얘는 이렇게 내가 하나 요리 나가요. 이는 천자가 시키면 여러분들은 아마 눈치채지만 이건 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하는 역할이죠. 도대체 동우가 누구길래 순이 아랫사람 역할을 했는데 차마 그렇게 2500년 동안 중국 유학자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차마 성인 천자 요임금 순임금을 깎을 수가 없어가지고 2500년 동안 해석을 어떻게 해왔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걸 제가 3년을 고민하면서 사료를 찾아가지고 이 번역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잡았죠. 중국의 모든 사료를 뒤져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 기록이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게 산동성에 갔는데 표돌천에 갔는데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구절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을 모시는 사당의 벽에 그려져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눈치채다시피 가장 사근동우 저 중요한 구절을 바꾸어 버렸어요. 저 구절을 바꾼 걸 보고 제가 이제 확신했죠. 야, 중국의 학자들이 이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수천만 명이 찾아오는 이 광장지에 사료를 조작을 해가지고 글자를 바꿔가지고 저기다 쓸 이유가 없다. 저렇게 쓴 이유는 뭐다?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수천만 명이 오는 저 자리에 조작된 글자를 벽에다 썼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영상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나머지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우. 그리고 자,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고전을 하는 분도 현장 가보시면 아마 못 잡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역사의 비밀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구절 찾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고요. 아마 이제 역사 TV, 매림 역사문화 TV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구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서경의 이 사근동호 구절은 말 그대로 그 당시 고조선의 당군과 중국의 상고사 임금, 요임금, 순임금, 무임금의 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말 그대로 유일한 중원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서의 내용을 2500년간 숨겨가지고 번역을 5역을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5역을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 고전 전문가들도 지금도 따라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한자 1급이고 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도 한자를 알면 뭐합니까? 기본적인 맥락, 그 의미, 그 시대의 그 용어의 그런 정의, 이런 걸 모르고 한자만 많이 알다 보니까 오역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죠. 자, 그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 2월에는 동쪽을 순행하시어 태산에 이르러 제사를 지내고 차례로 산천에 지사 지냈다. 사근동우 협시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보면요, 사근동우 동우를 만나가 협시월하고 정의라고 동률 도량행하고 수오래하고 옥 302생 일사지를 패백으로 했다. 여기 졸래복. 그래서 5가지 뭡니까 기구로서 그 다음에 졸래복. 이 졸래복도 엉망이거든요. 번역이 보면요, 졸래복 말 그대로 돌려줬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2500년 번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대단히 민감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많이 바꾼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사마천입니다. 자, 사마천은 사기의 오제봉기에 이 구절을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수견동방군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사근동을 어때요? 사자는 어떻습니까? 드디어 마침내 야호라는 의미죠. 보면요, 야, 꿈이 이루어졌다는 표현할 때 산데 이걸 어디로 수로 바꿉니다. 수는 뭡니까? 그냥 의미예요. 그냥 만났다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감탄사가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견자를, 자, 원래는 근자였죠. 사근의 근자. 근자는 여러분들 이제 설명드리지만 근자는 뭐냐면 중국의 오래 중에, 자, 그 나라의 국가가 성립되면 5가지 예를 따지는데요. 군내도 있고 보면 빈내도 있고 흉내도 있고 이런 나오는데, 그 중에 뭐냐면 빈내 중에 빈내가 있고, 그 빈내 중에 뭐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이제 예법이 뭐냐면 빈내인데, 그 중에 손님과의 관계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제후와 천자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제후와 천자 간에 지켜야 될 예법을 뭐냐면 근내라 부릅니다. 바로 사마천은 이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때요? 사근동우의 근자가 바로 천자와 제후를 가르는 용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천은 어디에 근자를 제후가 천자를 뵙는다는 근자를 어때요? 볼견자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어때요? 엉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뭐냐? 후가 어떻습니까? 후도 뭐해 보면요, 사마천은 서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후가 천자와 제후를 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후를 뭘로 표현하느냐? 군장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동우는 동방지 제후야라 라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어떻게 썼다? 위에는 수견 동방군장, 그냥 만났다. 누구를? 동방의 군장을 만났다. 아리까리하죠. 제후를 만났다는 것인지 임금을 만났다, 그냥 군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표현은 어때요? 제후격으로 낮춰버리죠. 자, 그래서 뭐냐? 천자인 순이 누구를 만났다? 동방의 제후를
만났다. 바로 볼견자 봤다. 요리된 말입니다. 볼견자로. 자, 이게 이제 중국의 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왜? 이 사자와 근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후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세 글자, 네 글자, 총 네 글자인데 그 중에 세 글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마천은 가감하게 사를 수로, 근을 견으로, 후를 군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러한 예는 사마천뿐만 아니라 그의 중국의 사서, 역사가뿐만 아니라 사상가들도 다 따라합니다. 왜?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맹자를 보겠습니다. 자, 맹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서경 집주의 집전인데 보면 거기에 보면 맹자왈, 그죠? 천자가 뭡니까? 자, 순수를 한다고 제우를 순서로 갔다 합니다. 제우를 순서로 갔을 때 뭐냐면, 자, 밑에 쭉 보시고, 자, 사근동우 구절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태산의 지혜를 모이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나옵니까? 동우는 동방지 제우야라. 이렇게 합니다. 자, 동방지 제우야. 자, 위에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구절은 그대로 썼죠. 태산에 가서 뭐죠? 풀이를 해가지고 태산에 가서 천재를 모시고, 쭉 그 다음에 산천을 돌면서 제를 모시고, 쭉 나오죠. 자, 그러면서 오학에 가서, 오학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때요. 갑자기 제우란을 꺼내면서 뭐라 합니까? 동우는 동방지 제우야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글자를 자, 맹자는 뺐습니까? 사마천도 글자를 조작한 것처럼 맹자도 글자 하나를 뺍니다. 뭡니까? 보면 근자를 뺍니다. 고의적으로. 왜? 저 근자는 제우가 천자를 만나봤다는 그 의미를 쓸 때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쓰는 글자가 바로 저 근자거든요. 바로 오례 중에 뭡니까? 가장 무거운 제우와 천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근자이기 때문에 맹자도 근자를 빼고 동우는 동방지 제우야 라고 말 그대로 풀이를 합니다. 참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이제 2500년간 번역을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동쪽 제후들을 만나서 계절 월역을 바로잡고 잡으셨고 악률과 도량령 천자가 다니면서 어때요? 구전인을 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천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역사에 보면. 왜? 제후가 천자를 만나러 가야지. 왜 천자가 제후를 만나러 돌아다닙니까? 중앙에 있어야지. 동양령을 토일하시고 올해 5가지 호를 3가지 비단 산짐승 짐승해가지고 포문의 제도를 정리하시고 사료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이렇게 포문의 정리하고 천자가 다 제도까지 어떻습니까? 손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가지 홀만은 끝난 뒤에 되돌려 주셨다. 이게 뭡니까? 여오기 졸래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00년 동안 중국의 학자, 우리나라 학자들까지, 유학자들까지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년을 이 구절을 바로 밝히기 위해서 중국의 예법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주례, 의례 쭉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주례에 근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보면, 자, 제후가 봄에 천자를 뵙는 것을 조, 여름에 뵙는 것을 종, 가을에 뵙는 것을 근이다, 겨울에 뵙는 것을 우라했다. 근데 나중에 이 예법이 너무 이제 1년에 4번을 천자를 뵈러 제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한 번 붙는 걸 보고 한 번으로 통일하면서 그걸 근내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례의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례 보겠습니다. 중국에 3가지 예법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번째 의례책을 보면 제후가 천자를 조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싹 나오는데, 자, 그대로 어떻습니까? 옥을 받아서 예를 행하고 조건하는 날을 받아 제후는 예를 행한다. 규옥을 가지고 가서 천자를 뵙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경에 있는 액션 취한 내용이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의례입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얘기를 보시면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서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는데, 자, 뭐냐면 패백이죠. 예물을 하는데 천자는 어떻습니까? 지호한테 창을 내리고, 이 술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여기서 뒤에 빨간 거 보시기 바랍니다. 순임금이 그때 뭡니까? 옥을 들고 갔다 나오죠. 옥. 이게 뭐냐면 규죠. 자, 그래서 뭐냐면 지호는 규를 사용한다. 그럼 뭐냐? 규를 들고 간 사람은 누구였죠? 옥을? 순임금이죠. 순임금이 제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다? 이생. 자, 300과 이생 일사가 나오죠. 보면요.
자, 300을 어떻습니까? 비단하고 큐를 누가 들고 순임금이 들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생 두 가지 살아있는 생명 양하고 기러기를 어떻습니까? 들고 간 사람은 순임금 밑에 있는 경하고 대부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 일사죠. 한 마리 죽은 것은 뭐죠? 끙입니다. 끙은 누가 간다? 사에 해당하는 기급자가 가는데 이 말은 뭡니까? 순임금이 동우를 뵈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규와 오옥과 300을 들었고 그 밑에 순임금 밑에 경은 양과 양을 들었고 대부는 기러기를 들었고 사는 꽁을 들고 바로 뭡니까? 동방의 천자를 베었다는 누구겠습니까? 당군. 역사 기록에는 환단고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당군을 대신해 간 부르태자에게 이 예법, 천자의 예법을 올렸다고 환단고기는 기록해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바로 순임금이 베었던 존재는 당군 아니면 말 그대로 천자를 대신한 부르를 베었던 부르태자를 뵙고 이 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밑에 넣어줘 보면요. 5년에 한 번씩 친히 가서 조언을 한다.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요? 자, 제후는 5년에 한 번씩 누구한테 천자한테 가서 조언을 한다. 자, 서경에 있는 기록은 바로 어떤 예법이었다? 바로 조곤의 기록이었습니다.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 당군을 베을 때 이렇게 예법을 올렸다는 거. 자, 이렇게 얘기에 세 가지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조선의 유학자들도 읽은 사람은 있었을 것이고 중국의 학자들도 틀림없이 읽어봤을 건데 왜 2500년 동안 이 사료 내용을 네 글자를 조작해 가지고 역사의 비밀을 감췄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소중화의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중화의식. 또 반도사관, 우리 말하는 친일사관, 식민사관, 그런 사람들 의식 속에 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중국의 사설을 달달달 위원들 뭐합니까? 해석한들 뭐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중국의 세 가지 예법 기록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사건동호의 비밀을 밝혀놓았는데도 한 사람도 2500년 동안 한 사람도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잡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3년을 고민해가지고 이 구절을 찾아서 번역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가지고 등재시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떤 분이 이걸 보고 나서 야 너무 잘된 글이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비로소 찾아냈구나. 그렇게 이제 저한테 용기를 주신 분도 있는데 서경, 우서, 순전, 동우의 본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빈내. 제후가 천자를 배울 때 어떤 예법을 올리느냐 그 빈내를 중심으로 이 해석을 다시 했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2500년 동안 있었던 해석을 완전히 바로잡아가 착간도 바로잡았어요. 착간은 뭐냐면 대나무 축간이 순서가 바뀌면서 글자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걸 바로잡았습니다. 2500년을 바로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은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해 2월에 순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순행하시어 태산에 이르러 제사 지내고 차례로 산천에 제사 지내고 마침내 동우를 베었다. 근자로 그대로 예법 근미로서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자 제후인 순임금 중원에서는 천자인 요를 대신한 순이지만은 어때요? 고조선과의 기계에서는 중원이 제후기겠습니다. 그래서 자 순임금이 요임금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니까 그 기쁨을 어때요?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의 천자 당군에게 부르태자에게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뢰입니다. 드디어 섭정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때 패백을 올리는 액션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5가지 옥과 3가지 비단 누가 들었습니까? 순임금이 들었죠. 2가지 산짐승 누구입니까? 경과 대부가 들었죠. 1가지 죽은 짐승 누가 들었죠? 사가 들었죠. 1가지 죽은 짐승을 패백으로 올려드렸다. 누구에게요? 순임금이 당군 천자에게. 부르태자 천자를 대신한 부르태자에게. 그 다음에 어때요? 천자국에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산동성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책력을 통일해야 되겠죠. 그 당군을 중심으로 떼요. 당군 조선을 중심으로 시와 월과 일을 조율했고 또 어떻게 해요? 율과 도량령을 통일하셨다. 누구에 맞춰가지고
고조선에 맞춰가지고 당군 조선에 맞춰가지고 동우랑령을 통일하셨다. 그 다음에 수오기, 수오래 여오기 이것도 다 착간을 바로잡은 겁니다. 패백을 제일 앞으로 붙였고요. 자, 오기로서 5가지. 이 오기는 여러분들 유학책을 공부해 보시면 오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논문에도 써놨으니까요. 오기로서 5가지 예를 행하시고 순임금이 어떻습니까? 천자에게 예법을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오래를 다 이제 공부하고 예를 행하고 그 다음에 졸내복. 자, 5가지 옥을 다시 돌려줬다는 그런 개소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졸내복은 뭡니까? 이 권리를 다 마친 후에 졸업식 아시죠? 뭐든 끝나면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졸업식 졸자. 그게 졸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근래의 야식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해내. 끝냈기 때문에 뭐다? 복. 뭐죠? 다시 돌아왔다. 어디로요? 중훈의 업문을 관할하기 위해서 순임금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위치로 돌아온 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졸내복은 어때요? 옥을 돌려준 게 아니라 어때요? 자, 이런 예를 하시고 빈례를 행하고 어떻습니까? 예를 올리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렇게 제가 2500년 만에 해석을 바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고전 공부하시는 분들 제 해석이 잘못됐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료를 많이 보시는 분들 요 구절도 이제는 많이 인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2500년 만에 서경을 바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매림역사문화TV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많이 이제 뭐 이런 사료를 찾으려면 진짜 전부 다 길공 경제 문제입니다. 많이 도움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여러분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 사료 저하고 소통하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이름으로써 이 역사 기록을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매림역사문화TV는 시민들과 함께 갑니다.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공부하면 역사 바로잡는 길은 바로 지금 찾아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산동성에서 찾아낸 중국 사학자들도 당군의 비밀을 알았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